안녕하세요. 개념 상상의 박지현 강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아주 오랜만에 우리 초록이들을 위해서 이제 썼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회 이제 준비하면서는 그 명찰 색깔, 학생들이 이제 당면한 명찰 색깔들을 맞춰서 이렇게 주요 컬러감을 이제 잡아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초록색을 원체 좋아하거든요. 우리 이제 2학년 올라가는 단대 초록이들 모두 모여라 이렇게 이제 문구를 써봤고요. 예, 2학년 설명회가 많지 않죠. 예, 저도 현장에 설명회를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영상 형태로 잘 정제해서 이제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지 않은 2학년 설명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관점이 있고 또 중요한 정보들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문구는 이렇게 짜봤습니다. 봄바람이 분다. 가자. 개상으로. 예. 이제 저희 반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들 내지는 이 개상 단대반 진짜 이게 저력 있다라는 이야기가 감사하게도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추에 이제 작년의 시점이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 단대부고 2학년 학생들의 1, 2등급이 보통 이제 40명 정도인데 거의 절반 정도인 1, 2등급의 절반인 19명이 저희 반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내력 중에 똑같은 동어 반복을 또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학교에서 이제 주어졌던 유인물들, 프린트들 이제 얼마나 잘 갖춰 나가고 또 얼마나 시간 관리를 잘 했으며 또 어떻게 학생들을 잘 관리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오랜만에 설명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선생님 같은 강사 박지현 선생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도 완전 짧게 게릴라성으로 했던 수업을 아마 한 3, 4주 정도로 좀 더 늘려서 이제 고1, 고2, 고3 단대 수업들을 다 맡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초록의 풍경이 너무 싱그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2학년 학교 프린트 좀 더 어렵다. 바꿔 얘기하면 좀 더가 아니라 정말로 더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1학년 때도 학교 프린트가 제일 중요하죠. 2학년 때도 학교 프린트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학년 때 학교 프린트가 이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지점에서 이제 어려운지 언제나 주제를 짤 때는 이제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다의적으로 짜려고 제 노력을 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내용이 어렵다 이런다기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학교 프린트 어떤 지점이 더 어려운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학년 정말 바쁩니다. 그리고 참 뭐랄까요, 몸이 속기 쉽죠. 마음은 다 알 것 같아.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좋은 결과에 이르고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어떤 시간과 품을 들여야 아웃풋이 나올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성대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하는 게 2학년 때는 훨씬 더 중요할 텐데 이제 그걸 돕기 위해 저희 정규반 시스템은 무엇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와주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예, 최상위과 최상위권에 머물 수 있게끔 최상위권에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것은 정말 1학년 때까지는 그 간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 학생들도 중학생 때 이제 어떤 학원들을 다녔냐, 아주 선행의 내력이 깊고 아주 강성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1학년 때 아주 위세 등등합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면 그것이 많이 평준화돼 버립니다. 정말 3, 4등급이었던 학생들도 정말 자기의 일상들을 정말 잘 시간을 공들여서 공부하고 또 수학이라는 게 트렌드가 있잖아요. 중학생 때 열심히 했던 거에서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 나오게 되는 모의고사들이 어떤 트렌드를 주도할 텐데 그 문항들에 대해서 누가 철저하게 잘 준비했느냐의 문제는 다 동등한 출발점 상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상위권 같은 경우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수학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밸런스 있게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1학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측면이 있구나 라고 절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반이 도와주는 최상위권이 최상위권으로 남기 위해 이제 어떤 내력들이 있었는지 어떤 학생의 사례들을 조금만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게 제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1학년 설명회에서도 제가 학생들이랑 이렇게 공부하다가 학생들이 올라서는 느낌, 완전히 세워지는 느낌, 이 느낌 때문에 굉장히 고무되고 굉장히 행복했다.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억눌려 있던 이 울분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3, 4등급이었던 학생이 이제 1, 2등급으로 이제 올라설 때, 아주 드라마틱하죠? 이 대치동에 많이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안에 있었던 3, 4등급 학생들이 1, 2등급 학생으로 이제 올라설 때 어떤 노력들을 했으며 이제 어떻게 좀 도와줬는지 좀 후기 형태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변형 문제 엄청 열심히 만드는 거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셔서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공들여서 이제 우리 3학년 올라가는 혹은 그 이전에 졸업한 선배들이랑 열심히 만들었던 문제 풀이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반 테스트를 보면 아주 정직하게 이 낯선 변형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지금 얼마나 있나 확인이 되게끔 테스트를 짰거든요. 그래서 입반 테스트와 정규반 유입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프린트 뭐가 더 어렵냐? 이게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출전이 너무나 다양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써놓은 것보다도 사실 몇 개 더 출전이 있는데 일단 가장 메인이 되는 두 가지는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대표되는 고3 교재죠. 특히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매해 개정되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2, 3개년 위주로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올해 출간되겠죠. 올해 출간 이미 수능 특강은 됐고요. 수능 완성은 앞으로 이제 출간이 될 겁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물론 최근 2, 3개년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만 그보다 좀 해차가 오래된 거, 시간의 풍화 작용을 좀 이겨내고 굉장히 문제의 퀄이 좋은 것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프린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력하지 않는 거, 노력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책은 물론 22년도 말에 살짝 개정이 되긴 했는데 문제 몇 개 바꾼 수준이 거의 책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구성에 올림포스 고난도가 이제 관짝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표현인데 이제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예. 제가 한 2020년도 요때 이제 고이들을 같이 지도할 때는 거의 올림포스 고난도로 이제 프린트가 도배됐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해차의 끝물이죠.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에선 더 이상 낼 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프린트 구성에선 단 한 문제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 좀 특이하고요. 어머님들 잘 아시듯이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가는데 모의고사가 문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풀이 넘기 때문에 학교들마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력들이 있습니다. 좀 여성성 기반의 여학교들은 고2 모의고사 기출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많지 않죠. 왜냐면 기출 문제가 3월, 6월, 9월, 11월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남성성이 짙은 남학교들은 3학년 기출 문제가 나오죠. 네, 단대부에서는 2학년 기출 문제가 나왔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모의고사 했다 하면 이제 3학년 기출들이 주로 나오게 되고요. 3, 4, 6, 9, 10 수능까지의 이 굉장히 많은 7번의 고3 기출들이 다 시험 범위에 그러니까 다 프린트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유독 경찰 사관학교 기출까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유력한 기관 시험이 지금 이게 9개의 시험이잖아요. 이 9개의 시험이 한 3년치만 된다라고 하면 1학년 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많은 풀 중에 프린트 문제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프린트 문제에 들어오는 문항들의 어떤 호흡과 깊이가 어떨까요? 1학년 기출 문제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소스가 종잡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의 실정을 이제 말씀드리면 당연히 매년마다 이제 이 프린트를 만드신 선생님들이 좀 이제 바뀌시게 되면 완전히 컬러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1학년 같은 경우 소스가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EBS 계열 시중 문제집 하나, 그리고 모의고사. 근데 모의고사라는 게 기껏해야 고2 3월, 고1 6, 9, 11에 해당하는 4개 정도의 어떤 기출이다 보니까 그게 다양성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2학년 학교 프린트는 정말 매년 격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사실 올해의 뚜껑을 열어봐야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짰고 요번 담당하시는 메이커 선생님은 이런 기조로 프린트를 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1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2학기 중간 기말에 총 4번 중에서 앞단 2개 그리고 2학기 중간까지가 아마 메이커 선생님이 거의 비슷하신 걸로 보입니다. 사관 경찰 기출 문제가 굉장히 주력 문제로 들어가서 한 3개년치의 사관 기출 경찰대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 다 때려 넣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킬러 문제 30번 등등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3 모의고사 위주로 이제 모의고사 문항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놀랄 노짜죠. 이제 왜냐하면 1학년 때 학교 프린트가 한 60문제 이상으로 많았잖아요. 근데 그 학교 프린트 문항 수가 40문제, 45문제, 와, 30문제, 그리고 37문제 이렇게 40문제 안팎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수가 주네요. 그래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수는 1학년 때 대비 훨씬 더 적지만 그 말이 내포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한 문제당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퀄리티랑 깊이가 훨씬 더 깊어졌기 때문에 40문제를 줘도 허덕입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 제가 일정 시간이 지날 때
클리닉의 이제 주된 포커스를 야 이제 변형 문제 묶음집으로 한번 복습하고 풀자 하고 이제 갖다 주거든요. 그럼 고1, 고2 학생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서 클리닉 하는 중에 고1 학생들은 분명히 60문제에 대한 변형을 또 변형도 많이도 줬어요. 그럼 그게 이제 나중에 지금 책자로 되면 한 200문제 가까이 되는 건데 막 풀면 4시간 열심히 풀면 한번 풀고 변형해서 풀었던 거 상기하고 복기하는 거기 때문에 4시간 정도면 그걸 다 푸는 학생도 나와요. 정말 빠른 학생은. 그런데 2학년 학생들은 40문제와 그거에 변형된 문제들을 뭐 1대1 내지 1대2로 이제 했으니까 100문제 안팎인데 1학년은 다 푸는데 2학년은 못 풀고 있습니다. 2학년은 다 못 풀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이따금씩 질문이 납니다. 이거 문제 호흡에 이 막바지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인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선생님 변형한 것도 뭔가 분명히 바뀌었는데 그게 뭔지가 지금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라는 부분들이 2학년 때 이제 훨씬 더 피드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항 자체의 난이도와 호흡이 훨씬 더 어려워진 상태의 문제들이 학교 프린트 안에 주로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4번의 시험 중에 3번의 시험이 불시험이었습니다. 아주 불길로 이제 자르르 해놨는데요. 1컷이에요. 1컷입니다. 4%에 드는 1컷입니다. 첫 시험부터 굉장히 세게 나왔고요. 두 번째 시험도 역시 셌습니다. 80초, 70 후반 1컷이라고. 와, 그러면 저희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그나마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가장 어려웠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이제 어렵다라는 거예요. 80초, 70 후반. 2학기 때 딱 한 번 수투 중간고사 무난했는데 무난했다 하지만 그래도 80점대 중반에 1컷이 잡혔습니다. 와, 90점대가 1컷이 아니라 그 말은 굉장히 시험이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제 얼마나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80 중반에 이제 1컷이 찍혔다라는 것도 시험이 어려운데 기말고사 70 후반에 거의 뭐 76, 7점인가 였으니까 거의 뭐 70 중후반입니다. 압도적으로 불시험들이 이제 4번이 치러졌는데 그 4번의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어떤 구성 성분이 비슷하고 문제 출전의 양식이 비슷할 때 그것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프린트 문제의 난이도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2학년의 학교 프린트가 이제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수원2 이 수능 교과목의 깊이감이라는 게 정말 넓고 깊다라는 거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고3 기출들에는 많이도 출전이 나오기 때문에 와 이제 풀어봐야 될 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1학년 때는 이 대치동의 남학교 특히 단대부 학생들이 문제를 압도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예비고1 받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끔 하는데요. 시험들을 보니까 제가 물론 이제 단대부 시험 기준으로는 들어가는 봄이라 아주 어렵게는 안 냈거든요. 그런데 와 정말 기똥차입니다. 예, 정말 기똥차요. 지금 이제 교과목이 바뀌어서 공수원이라는 과목이고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수학상이었잖아요. 와 거기에 이제 뭐 복소수 단원이 있는데요. 그 복소수 단원에서도 교과 상위 개념인 어떤 복소 평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복소 평면에 대한 이해도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복소수 킬러 문제를 냈는데 자기가 아는 교과 지식으로 풀기 조금 더 빡빡하다 싶으니까 아 이거 상위 개념까지 끌어다가 입학 테스트에 반영해서 푼 학생들을 보면 와 이거 정말 1학년 학생들은 정말 날고 기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수학 상하 지금 바뀐 교과목으로는 공수 원투인데요. 1학년 과목은 정말 날고 기는 학생들이 많아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도가 텄다. 난 이제 별로 틀릴 만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거나 자신감이 충만한 학생들이 제법 많죠. 그래서 이제 1학년은 정말 학생이 문제를 압도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면 그 모든 생각들 정말 겸손하게 내려놔야 되고 전부 다 깨트려야 됩니다. 1학년 때 생각했던 수준으로 나이브하게 받아들인다. 무조건 필패입니다. 무조건 필패예요. 제가 알기로 2학년 학생들은 정말 이제 이 수원스투 수능 교과목으로 나오는 문제들에 압도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트렌드를 지정하는 것은 가장 최근의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작년에 아주 주요 유력한 교육청, 평가원, 그리고 경찰 사관의 9개 시험들, 그리고 앞으로 이번 올해 나올 시험들, 그런 문제들을 이제 면면히 들여다보면은 한 문제 한 문제가 갖고 있는 어떤 깊이감이 훨씬 더 깊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또 변형한다.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은 이제 자기 입장도 사실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국영수 메인 과목뿐만 아니라 과탐3 과목이라는 메이저 과목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잡으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수학 공부량을 드라마틱하게 줄인다? 그럼 뭐 성적은 곤두박질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제가 보기로는 2학년 학생이 문제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제 출전이 이제 명확한 이제 고3 기출 문제들이 학생들을 분명히 이제 압도하는 것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되니까요. 완전히 1학년 때랑은 상황이 시프트되고 변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프린트가 어려웠던 실 사례들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몇 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처절하리만큼 한 5년 동안을 이 변형 문제 만드는 노력을 했거든요. 뭐 제가 준비했지만 나오지 않고 미수에 그쳤던 문제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제가 작년에 게임 체인저가 됐던 저희 반 학생들이 시험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볼 수밖에 없었던 저희 학원에서 아주 알차게 준비했던 내력들이 객관식 그리고 단답형, 서술형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맨 왼쪽에 있는 이제 사례는요, 경찰대에서 나왔던 아주 어려웠던 킬러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를 이제 선택해서 정의하는 어떤 함수의 문제가 있고요. 그 함수와 굉장히 촘촘하게 그려진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학년 내지는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어떤 범위를 정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꼼꼼함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항이 첫 번째 체크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친 포인트는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되기 위한 범위가 있을 거야. 그 범위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게 이제 1차적인 포인트예요. 근데 문제 자체가 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두 문제로 떼도 될 정도로 호흡이 긴 거죠. 그래서 그 최소값을 구했으면 그 최소값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엄청나게 촘촘하게 그려진 함수와는 교점이 몇 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이제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위에 표시된 이제 해설이 그래 개수를 맞추기 위한 어떤 범위를 찾아 나가는 과정. 그 밑에 훨씬 더 촘촘하게 그린 함수와 교점이 몇 개가 되는지.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어떤 이런 함수를 주기함수라는데요. 주기함수를 못 다 그리게 돼요. 그러면 원래 함수도 주기함수를 다 못 다 그렸고 촘촘하게 그린 함수도 못 다 그리면 말미에 이게 교점이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이게 이제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포인트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였고요. 당연히 해당 시험에서도 이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해당하는 시험에서도 다수의 고3 학생들이 틀릴 법한 굉장히 이제 호흡의 길이가 깊었던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당면하면서는 저희가 이제 정말 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제 어떤 지점들을 정말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게 될까?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정말 강조했다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와, 이 문제요. 이게 일단 뭐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기 최대 최소를 구하는 대수적인 과정도 만약에 최대값으로 물어보면 어때? 최소값으로 물어보면 어때? 이런 걸 학교에서 이제 강조해 수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자성이 계속 다른, 제 반에는 이제 네 분의 선생님 수업을 다 돌아가면서 들으니까 네 분의 선생님 다 동일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하고 이제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했다. 이제 촉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 저희 이제 클래스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문제를 메이크하지만 정말 또 문제를 잘 만드는 이제 작년에 임재현 선생님이라고 서울대 수학과에 굉장히 문제를 정교하게 잘 만든 선생님 같이 이제 협업하고 계셨어요. 선생님이 만든 문제에서 똑같이 체크 2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개성은 그대로 이제 물어봤는데 마지막에 뭘 물어봤냐면 너 근데 이 교점 자체를 구할 수 있어? 너 이거 끝까지 만약에 구한다라면 너 이 교점 자체를 구해야지만 답을 구할 수 있다라면 너 교점 구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을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이제 강조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한 건데 저희가 지금은 트렌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삼각방정식에 해를 직접 다 구하는 걸 일반 해를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해를 구한다. 일반 해를 구하는 거 요즘에 트렌드는 아니에요. 어떤 그래프의 대칭성은 트렌드인데 수업 중에도 이런 일반 해를 구하는 과정까지도 수업 중에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제가 이거 일반 해 구하는 것도 이제 중요해라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어떻게 문제를 만들지 얘기하는 브레인스토밍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선생님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시험 전날 직복 문항에 와 이거 그렇다라면 주 핵심 개성에다가 교점 자체를 구하는 것도 내자 하고 이제 준비해서 이 문제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알기로 이런 경찰 사관 기출 문제는 지금까지 타 학교에서 대치동 내에서도 낸 학교가 한 학교도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낸다 할지라도 숫자를 좀 바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낼 거야 하고 예고하고 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바꿔도 충분하거든요. 숫자만 바꿔도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알기로 그렇게 변형하지 않고 좀 더 힘을 주기 때문에 교점 자체를 구해볼래? 라는 식으로 저희는 이제 변형해서 시험 전날 풀렸던 거죠. 대다수가 틀렸습니다. 거의 저희 반 대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객관식 킬러 문제로 이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 그대로 이제 뭐 설명드리면은, 그쵸. 이 중요한 포인트 맥락 두 개를 그대로 이제 갖춰서 나온 것도 있는데요. 두 번째, 체크친 두 개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듯이, 너 범위 정확히 잘 구할 수 있니? 포인트 원본은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너 최대값 구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바뀐 것도 있는데, 교점의 개수 구하는 문제에서 교점 자체를 구해보는 어떤 확실한 안목이 있어야, 여기 보시면 별표 친 단락이 있는데요. 이 교점이 쭉 진행이 되다가 접한다라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교점 자체를 구할 수 있는 안목이 정확히 있으면 이게 중복돼서 하나를 빼야 된다는 걸 아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대로 교점 자체를 명확하게 구해낼 줄 알아야 이걸 솎아낼 수 있는 문제가 그 다음날 바로 나왔던 거죠. 뭐 저희 반 학생들이 와 이제 풀었던 그대로의 문제가 그 다음날 나왔어요 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예, 2학년 학교 프린트였습니다. 단답형 사례 중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 7번 이제 모의고사 이제 평가원 이제 수능에서 수능 기관인 평가원에 출제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사인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도형 문제입니다. 학생들 도형 문제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사실 도형 문제라는 거는 핵심 개성이나 어떤 문제풀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수준의 뭐 숫자만 살짝 바꾼다든지 각도만 좀 바꾼다든지라고 이제 물어보면 문제 너무 쉽습니다. 제가 뭐 족보닷컴이라는 이제 기관 어떤 기출 문제들도 다 한번 살펴보고 뭐 이 동네에서 이걸 기출 문제로 낸 타 학교도 찾아봤는데 거의 이 문제랑 다르지 않아요. 이 문제랑 뭐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고민은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넓이를 물어볼까? 그리고 넓이로 물어보면 좀 색달라지죠. 혹은 이제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볼까? 물어보는 게 이제 사인 값을 물어봤으니까 오히려 사인 값을 먼저 알려주고 길이를 물어보게 할까? 이런 양식들이 이제 단대국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림을 지우고 원래 그림의 상하를 반전 혹은 좌우를 반전시키면 학생들이 낯설어 하기 때문에 그런 기법을 쓸까? 이제 이런저런 고민 중에 어떤 문제를 변형해서 만들까 하면서 제시를 좀 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예,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언제나 좀 친밀하게 굉장히 이제 가깝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모범생 내지는 학교 수업도 잘 귀담아 듣는 이제 학생들이 이걸 이제 일러주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야 이거 있잖아 여기 선분을 하나 보조선 하나 그으면 이 도형이 하나 추가로 생기는데 보조선을 긋게 되면 우리가 중학교 기하에 했던 할선 정리라는 게 이제 소용이 되면서 좀 재밌는 닮은 구조가 생겨. 이런 내용들을 수업 시간 안에 이제 강조해서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조점, 제가 이제 각 학생, 각 반별로 이렇게 쭉 들으면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얻잖아요. 물론 그 다수의 모든 정보들이 다 시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발화하고 얘기한 거는 굉장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꾹 담아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변형들을 제 나름대로는 한 3개 정도 만들어서 제시했지만 시험 전날에 풀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제가 이렇게 현티라는 이름을 박아놓고 제가 직접 만든 문제인데요. 왼쪽 아래 구석탱이에다가 선분 하나 딱 그어놓고요. 물론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1, 2번으로 나눠서 나오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덜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 2번으로 나눠서 하는 거는 이게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일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직보 시험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단계를 거쳐둔 거죠. 그래서 저 보조선을 긋게 되면 할선 정리 등을 이용해서 문제 맥락 어떻게 잡고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변형하면 넓이로 구하고 싶다라고 이제 넓이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넓이로 바꾼 것까지 제 안에서 난 제 이제 창작 문제죠. 물론 소스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들을 들었던 겁니다. 어머님들 이제 1학년 학생들 나본 학생들은 1학년 때 이 단답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단답형 문제라는 게 이제 고난도 문제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단답형 중에 몇 개를 맞추냐가 등급을 결정한다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프린트 문제가 단답형 문제로 그대로 나왔고요. 아니나 다를까 보조선을 그은 상태로 학교 시험에서도 그대로 보조선을 그은 상태로 문제에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할선 정리 내지는 저 닮음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우리 반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안하게 다가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고사가 무지막지하게 첫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저희 반 학생들은 벌써 기시감이 드는 문제들을 미쳤다. 어제 풀었던 문제가 이제 바로 나오네. 이런 느낌들을 갖고 시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달리 제가 잘 만들었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기본이고 베이직일 텐데 잘 듣는 힘,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시고 이것이 중요해라고 했던 부분들을 잘 청종하는 힘을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서술형 사례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왜요? 서술형은 8.9점씩 배당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서술형 문제를 이제 틀리게 되면, 만약에 점수 로스가 크게 되면 앞단에서 단답형 하나 틀리는 거, 객관식 하나 틀리는 것보다 훨씬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서술형 정말 중요한 거 잘 알고 계시죠? 1학년 때는 서술형을 틀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끼셨을 거예요. 만약에 서술형을 틀렸다면 2학기 기말고사 경우의 수, 그 경우의 수 파트가 고2, 고3 문제들을 끌어다가 변형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제가 작년 기억으로 고2, 고3 기출문제를 끌어내서 변형한 그 서술형 문제는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어떤 스펙트럼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그것을 변형해서 대응하는 어떤 대응력은 좀 더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거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왼쪽도 역시 경찰대 문제이고요. 제가 저 문제는 정말 이 대치동 바닥에서 어떤 기출문제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풀이의 호흡도 해설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짧지 않은 호흡이죠. 두 문제를 이제 혼성을 시켜놨습니다. 삼각방정식이라는 파트와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파트, 아주 메이저가 되는 파트의 두 문제의 이제 혼합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요즘에 수능 문제, 고난도 문제가 결정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요거를 이제 학교 프린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변형해야 되는데 역시 여러 가지 고민점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차관점은 뭐였냐면 만약에 저 삼각방정식을 푸는데 저 삼각방정식의 답이 하나가 아니면 어떤 수열로서 나오는 답의 형태가 두 가지가 되고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 답이 진동하면서 배열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 안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역시 이게 이제 시험 전날 우리 거듭 이제 칭찬하고 세워드리는 시간인 것처럼 돼버렸는데 저희 같이 함께 했던 우리 임재현 선생님이 정말 문제를 잘 만드는 그래서 물론 저도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저희 반 학생들이 와 공포의 임재현 쌤 하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아주 잘 짜인 문제를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보 때 풀리기로 와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저희는 원래 갖고 있던 템포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갔는데요. 삼각방정식도 일단 어렵게 만들었어요. 삼각방정식도 탄젠트를 포함한 학생들이 낯설파나 이제 문제로 이제 바꿨는데 변형해서 풀다 보면은 이 삼각방정식에 이제 메모를 해서 답이 딱 구했는데 더 당황하는 것은 이 나조건 때문에 나왔던 답이 하나로 결정돼야 되는 답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제 두 종류로 갈리게끔 마지막 이제 수열의 관점에서 적용하면 제가 저 답 밑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진동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시험 전날에 이제 직보 때 이제 풀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시험 직보 얘기를 많이 하네요. 이제 정말 나움직한 문제, 정말 저희 안에서 나왔는데 이게 제일 있음직하고 제일 유력하다. 저희는 아껴둡니다. 저희는 이제 프린트 변형에 있어서는 이제 프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좋은 문제, 정말 필요한 문제들은 늘 바쁘게 만드는데 저희 안에서 만약에 가장 좋은 게 낫다. 그러면 이제 참아둡니다. 참아뒀다가 시험 전날 정말 유력하고 나움직한 문제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풀었고요. 그게 이제 시험에 걸려 들어가는 게 이제 많이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형 2번 문항으로 이제 그대로 나왔고요. 아니나 다를까 1번의 답이 이렇게 수열이 두 가지 경우로 진동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로 나눴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동하는 답까지는 맞춘 학생들이 덜어 있겠지만 답이 이렇게까지 많은 것은 이 전날 써본 저희 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얘기였는데 이거를 그 당면에서 했을 때는 이게 과연 맞나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서술형 문제를 끔찍하게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술형 문제인데 거의 밑에 있는 점수들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였던 문제였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 정말 아까 전에 이제 앞선에서 보였던 문제 포함해서 전날 봤던 게 그 다음날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소름 돋았다. 이런 피드백과 평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직접 자랑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이제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반에 이제 마음하고 우리 애정하는 친구가 쓴 후기를 잠깐 이제 읽어보면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심지어 저한테 왔을 때 이전 1등급을 받은 학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우리 반에 왜 찾아왔어? 라고 했더니 그간에는 자기가 직접 자기가 문제를 변형해서 맞춰왔대요. 그것도 대단하죠. 이게 바로 제가 흔히 얘기하는 비범함 내지는 단대부고 이제 1등급의 정말 특별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반 안에 찾아왔던 것은 제가 만들었던 저 서술형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온 걸 보고 본인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변형할 생각은 못 했는데 이거 변형 문제는 정말 개념 상상이 최고구나.
라고 하고서 자리에 왔다라는 이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예, 단대부고의 내신은 타학교와 사뭇 다르다. 단대부고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본인이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비상한 머리나 수학적 재능 같은 것이 아니라 학교 프린트에 대한 완벽한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등학교 부교재를 시험에 반영하지만 단대부고 수학시험은 결국 그 어느 학교보다도 학교 프린트의 반영률이 높습니다. 이제 학교 시험과 양식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높죠. 등급도 잘 받는 학생이니까. 그럼에도 개념 상황을 제외한 타 학원들은 이걸 반영을 못했다. 많은 학교를 동일하게 이제 커리큘럼을 가르치다 보니 단대에 특별한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 이걸 모르고 학원을 다녔던 저는 죽어라 공부를 하면서도 성적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했다. 하지만 개념 상상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생님의 수업 필기도 섬세하게 참고해 가면서 학교 프린트가 어떻게 변형되어 나올지를 내신 초반부터 분석하고 단대부고라는 학교에 대한 압도적인 이해를 보여줬으며 결국 2학년 1학기에는 출제될 고난도 서술형 문제를 그대로 예상해내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초고퀄리티 프린트 변형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개념 상상만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마워. 왜냐면 만들어 본 사람은 압니다. 뭔가를 세상에 만들어서 내놓아 본 사람은 압니다. 그 한 문제가 나오기까지 사실 어떤 발문을 짤까, 문제가 조잡하지 않게 문제를 완결성이 구성할 책임, 그리고 문제 자체가 정말 원본 문제보다 뭔가 확실히 변화돼서 학생들한테 한 걸음 더 나아가지만 풀 수 있게 하는 그 뭔가를 생각해내고 고민해내는 데 드는 시간. 문제를 애쓰러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류를 담지하고 있어서 그 오류를 다시 걷어내고 보니 문제 설정이 다시 해야 돼서 그것들을 수차례 다시 뒤집고 반복하고 했던 그 지난한 밤들. 제가 연합반을 하다가 학교를 반이 좀 더 학교를 반이 이제 시험 대응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직보 때 어간이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자고 편하게 준비하겠지 했는데 웬걸요. 제가 변형 문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막판에 정말 중요한 시간, 물론 매 시간이 중요하지만 시험에 임박한 시기일수록 중요하고요. 시험 전날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정말 좋은 문제를 만들려고 몇 날 며칠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학생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 입으로 이렇게 초고퀄리티 프린트 변형이라고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충분히 만족하고 제가 했던 노력이 다 닿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자랑해도 되죠? 제가 고2, 고3 문제들을 끌어다 내리는 방식이 단대부고의 기법에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단대부고 원년 때 이제 2020년도인데요. 그때부터 늘 얘기하면서 이걸 꼭 마치고 싶다 자주 얘기했습니다. 참 이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더 상급지에 있는 문제 중에 끌어내려도 괜찮을 만한 문제를 탐색하는 것도 이제 일인 거고요. 그럼 그렇게 확인해야 될 문제풀이 얼마나 넓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매년 쏟아지는 9개의 중요 기관 시험들, 시중 문제집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뭐 거의 망망 바다에서 뭐 진주찾기랑 뭐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인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의 퇴적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경험치를 누적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고1, 2, 3 제가 2020년도에 받았던 친구들도 고2 그리고 고3 때까지 정말 책임감 있게 지도하자라는 게 저의 이제 어떤 캐릭터이기 때문에 고3 때도 수업을 열어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고2, 고3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에 주로 포커스가 있구나. 미적분하는 동안에는 이 문제가 주 메인 골자구나. 이런 인상들과 느낌들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많은 것 중에 좀 고를 만한 게 좀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제 안에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칠판에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직접 수업했던 한 내력인데요. 아주 이제 미소 짓고 이제 요거 이제 예쁘게 이제 캡처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이제 뭐 재밌자고 한 얘기고요. 이게 이제 왼쪽 문제도 그렇고 이제 오른쪽 문제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좀 특이한 내력인데 왼쪽에는 이제 수능특강 문제였는데 급수라는 단원이 있어요. 미적분 단원입니다.
그 단원에 있었던 한 5, 6년 전에 있었던 수능각 문제인데 이게 지금 현행 수열에서 나오는 망원합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그 망원합을 다루는데 너무 독특하고 학생들이 안 풀어보면 못 풀 만한 문제라는 걸 제가 몇 번 강조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례로 이제 제공을 했어요. 오른쪽의 문제는 단대부 중에서 나온 문제인데 단대부 중에서 나온 이 문제가 수학의 신이라는 기출문제집에 시중 문제집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 나왔다 하면 또 틀려요. 이것도 이제 망원합이라는 소재로 재밌게 풀리는데 이 두 개가 이제 고난도 문제 중에 한 사례였던 거예요. 수업이 계속되면 저희가 이제 쉬운 망원합 말고 아주 고난도, 아주 정교한 문제들을 풀면 좋겠어라고 하는 두 사례 중에 제가 늘 제공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왼쪽에는 진짜 방학 때도 설명하고 봄학기가 돼서 또 설명하고 이러니까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소재였어요. 이게 객관식 킬러 중에 하나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서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그냥 아예 그 문자 구조도 바꾸지 않고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반 학생들은 이제 편안했다라고 이게 너무 편안했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1, 2, 3 이렇게 다 맡아서 책임감 있게 수업을 한지 연차가 이제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언제나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허언이죠. 그런 허언증에 걸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주목하고 관심 있어 하는 문제 풀들에 많이 다가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잘 걸려 들어오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 생각보다 이제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소개해 드려도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제가 이제 뭐 적중한 사례들을 한 4가지 정도를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그리고 이제 객관식 킬러 중에 고2, 고3 문제, 고3 문제를 고2 단계로 이제 끌어내린 문제까지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압도적인 열심으로 그리고 이 고2 때는 단대부 고반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점을 갖고 시험을 볼 수 있으니 저희 반에 안심하고 찾아주시고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 정말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원년에는 저 혼자서 정말 애써 보려고 이제 노력도 했지만 제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안에 투여된 브레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문제, 더 풍성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것을 제가 절감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정말로 재능 있고 정말로 잘하는 우리 임재현 선생님이 제 곁에 같이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저는 이제 서울대 공대 출신입니다. 근데 또 보면 이제 같은 이제 강사 내력에 서울대 수학과 내지는 서울대 수학교육과 좀 수학교육과 내지는 수학과 선생님들의 어떤 남다른 프라이드, 어떤 남다른 목표의식, 남다른 어떤 그 에임 하이 하는 어떤 눈높이, 그거는 이제 같이 있을 때는 뭘 저렇게 프라이드야 라고 느꼈다가 같이 협업을 할 때는 너무나 이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아주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프린트 문제가 아주 미묘하게 바뀌는, 제가 2등급을 목표로 하는 것은 주의 변형, 1등급 킬러 문제를 제가 만들어낸 것은 강화 변형, 이렇게 하는 거 아마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의 강화 변형 제가 이제 압도적으로 준비해서 이제 만들고 있고요. 1학년 문제보다는 더 즐겁게, 왜냐하면 저도 수학을 좋아해서 강사를 하는데 이게 문제 호흡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만드는데 시간과 품이 더 많이 걸려요.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이게 이렇게 바뀔 때 학생들이 이걸 알까?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반은 이걸 틀려줬으면 좋겠어. 그래 너가 배우지. 라는 마음과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바꿀 거라는 단면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또 맞춰주는 학생이 있길 하고 바라고, 실제로 제가 변형한 문제를 맞춘 학생들이 맞춰내고 선생님 이거는 정말 너무 좋아요. 이건 너무 선생님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큰 쾌감과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또 저희 A반을 담당하시는 우리 현철쌤 같은 경우는 그 A반에 당면한 학생들의 입장과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꾸준히 반복을, 그러니까 과한 변형 아니고 단순 변형.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잖아요. 프린트가 한 10문제에서 12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중에 다수는 단순 변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런 다양한 단순 변형들, 특히나 변형 문제를 구하기 어려운 사관기출 혹은 올해 기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하신 두 선생님이 서로 좀 문제 풀을 서로 다르게 해서 열심히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숨겨둔 비기를 이제 그냥 오픈하려고 합니다. 저희 개념 상상 단대 연구소를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 연구소 안에서는 이제 고1, 2, 3 프린트 변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되,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호흡이 아주 길지 않아도 되니까 저희 고2, 고3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엔 저희 박정수 선생님한테 주로 많이 의탁해서 또 많은 문제들을 제공받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학력과 실력이 이제 출중하신 선생님이시고요. 서울대 수학과를 이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마치신
뭐 저희 중에서 이제 가장 수학적인 어떤 연마 문제를 발문하는 어떤 능력이 가장 출중하신 선생님인데요. 작년 수투서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많이 문제풀을 제공해 주시고 거기서 제가 같이 검수하고 검토하고 하면서 저희 학생들한테 풀렸거든요. 압도적으로 좋은 반응들을 이제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연구원이 저희 대표 연구원으로 계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자랑하는 제 학생이 단대부의 수석 조교로 2021년도에도 수석 조교를 했어요. 군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가 되는 반에 이제 같이 있고요. 학생들은 뭐 좋은 수업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바로 알죠. 선생님 잘해요, 못해요, 바로 압니다. 저희 이 조교 학생이 이제 뭐 저는 야, 너 군대 갔다 와서 많이 까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하니까 맞아요, 다 까먹었어요. 이러면서도 너스레를 떠는데 그래도 각 학교 1등, 남다른 거 아시죠? 이제 우리 정호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연합반을 마지막으로 할 때 학생이었고 거기서 잠신고에서 수학 1등이었고요. 뭐 수학경시대 뭐 금상, 대상, 뭐 모든 이제 수학 관련된 어떤 컨텐츠들은 우리 정호가 다 이제 족족이 다 수령해 갈 만큼 아주 역량이 뛰어나, 직관력도 뛰어나고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천부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문제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작년 수투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부터 문제들을 이제 제공했는데 와, 제가 웬만하면 킬러 문제까지 변형해달라고 조교한테 맡기진 않거든요. 조교한테는 보통 숫자 변형한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 준 것만으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우리 정호 같은 경우는 이른바 재능충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문제들을 한번 같이 만들자 하고서 제공하면 우리 수석 조교까지. 그래서 압도적으로 좋은 선생님들이 이 단대부고 반에만 집중해서 프린트 변형 문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니까 그 어디보다 확실하고 완벽하고 좋은 문제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단대부고 개념상상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해서 드리는 말이고요. 그 학생 중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세특을 쓰면서 좀 더 정교하게 잘 쓰고 싶은데 그런 도움을 받고 싶다. 언제든 저한테 요청하면 됩니다. 저도 뭐 그 학창 시절을 날 때는요, 아주 평범한, 물론 이제 그 이 대치동 계열의 대치키드는 아니었지만 아주 평범한 전교 1등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로 올라운더로 열심히 했고, 이제 글쓰기 내지는 습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시간품을 들여서 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제 개진하려고 뭔가를 쓰는데 그게 좀 세련되지 못하고 허술하다.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인데요. 제가 먼저 가서 세특 가서 나한테 갖고 와봐 이렇게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학생 본인이 세특 소재를 잡아서 이거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언제나 같이 이제 발벗고 나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례는 이제 수학형 시대가 없어졌죠. 그래서 수학 챌린지라고 하는 수학 챌린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시상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시상이 뭐 내역으로 들어가는 거에 뭐 별로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냐면 한 문제라도 온전히 저걸 맞으면 그 문제를 발표하라고 시킵니다. 그럼 발표하면 그걸 세특에 써주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왼쪽 문제가 수학 챌린지에 나왔던 이제 발표 문제입니다. 어찌 보자라면 약간 대학 수준에서 다루는 어떤 미분 소라하거든요. 어떤 조각들을 모았을 때 생기는 어떤 특징들, 그걸 부피와 길이 관점에서 좀 직관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걸 이제 저한테 이제 갖고 와서 본인이 만든 PPT를 보여주고 중간에 설명이 좀 안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소재도 쉬운 걸 이용해서 설명들을 잘해서 너가 이제 저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빌드업 과정을 요걸 들어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해주지는 않지만 이거 제가 이제 정성껏 제 자필로 써서 보내준 거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이 다시 재가공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자기 걸로 만들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학생의 본질적인 실력도 올려주고 또 이 세특 자체도 세련되게 제가 조금 힘을 보탤 수 있다라면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무조건 해주고 싶다라는 게 제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세특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이제 세밀함을 더하고 싶다. 저한테 같이 부탁해도 전혀 이제 무리한 부탁은 아니고요. 기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하는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험이 어렵게 안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프린트가 나오고 프린트를 살짝 변형해서 그 프린트로 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기조가 동일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정규반 형태로 진도식 형태로 열지는 않지만 모든 단대보고 프린트 문제들을 이렇게 손풀이 영상 아주 꼼꼼하게 풀어서 이제 올려줍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는 개념을 잘 몰라도 이 손풀이 영상만 통째로 외워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충분히 A 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나오니까 기하 과목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이제 맡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등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상위권 학생들 위기가 올 거다. 이 평준화된 수학 실력에 있어서 그런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자기 등급을 이제 1점대로 맞추려면 여러 과목들을 밸런스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맞추기 위한 그 수학 공부를 놓을 수도 없는데 다른 과목 해야 되는 비중도 많고 어떻게 해야 최적의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데요. 제가 사실은 뭐 1등급이다, 2등급이라는 대강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면 아는데 너 몇 등에서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그거 뭐 물어볼 필요 없고요. 저는 그냥 수학 과목 다 1등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게 뭐 저는 항상 갈증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뭐 1등으로 나올 때도 뭐 그건 이제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 사실 1등 하고서도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랬던 내력으로 삼았는데 뭐 자랑하려고 제가 뭐 등수를 뭐 다 집계한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1학기 수원을 났을 때 저희 반 안에 이제 수학 2등과 6등이 있었고요. 뭐 4명 정도의 1등급 학생들이 더 있었는데 뭐 그들이 뭐 몇 등 했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2등 한 학생, 이 학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뭐 원체 재능이 충분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 이제 글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고요. 굉장히 이제 정적인 기조가 있는, 같이 공간 안에 있어도 자기 얘기 잘 하지 않고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있고요. 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공평한 게 아니네요. 글쓰기도 잘해서 뭐 이렇게 문예지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는데 수학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6번의 시험을 다 1등급 맞았습니다. 2학년 1학기까지. 그런데 딱 한 번 이런 일이 있기도 하네요. 2학기 중간고사의 수투 시험이 살짝 쉬웠어요. 살짝 쉬웠는데 거기서 살짝 실수하니까 자기가 이제 한 번도 못 받아본 점수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그런 일이 6번 1등급을 아주 수월하게 맞은 학생에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참 돕기 위해서 어떤 시간과 일정들을 조율하고 하면서 같이 노력했던 한 단락이 있는데요. 뭐 학생이 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표현은 착한 학생들이 하는 거거든요. 프린트 면접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요. 학생이 이제 전교권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 당면할 때 이제 시험 1, 2주 직전에는 너무 힘들었나 봐요. 혹은 이제 뭐 다른 타 학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종강하는 시점이 좀 빠르거든요. 근데 저는 시험 직전까지 종강이 조금 늦춰지면서 숙제량은 줄이는 방식으로 계속 좀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게끔 지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본인이 시간을 내기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중간고사에서 조금 미끄러진 거 큰일은 아닌데 본인 스스로를 믿고 공부를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이제 본인도 굉장히 좀 다운되고 디프레했던 시기를 좀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불렀습니다. 여러 번 불러서 내가 알기로 10년의 대치동 생활을 경험하기에 너보다 수학 잘하는 학생 별로 본 적이 없다. 너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져도 좋고, 그리고 나랑 이제 개인적으로 정해놨던 이 기출문제들을 푸는 거, 혹은 실문제집이나 이제 따로 별도로 책자로 만들어준 어떤 문제집들을 푸는 거를 충분히 미리 하자 해서 기말고사 2달 기간이 기니까요. 또 축제라는 시간에 매몰되지 않게끔 좀 일찍부터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많이 시키고, 너 이거 그러면 이제 할 때마다 수업 끝나고 이제 끝날 때 들러 라고 하면서 뭐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 수업 끝나고 본인이 여력이 있을 때마다 자주 들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 주간으로 가면서도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학원이 못 나올 때 자료를 찾아 끝까지 시험을 보고 나면 또 제가 만든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해설을 조금 이제 본인 나름대로 듣고 싶기도 하고 정리하고 싶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럼 저도 그간에 이제 공부한 내력들을 보면 정말 제가 이제 이런 학생들 빼고는 정말 학원에 안 나오고 자기 공부한다. 제가 잘 허락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믿고 맡기고 자료를 보내놓으면 다 풀어가지고 성의 있게 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날카로움도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질문을 받을 때 많이 막히거나 내지는 많이 고민하면서 와, 이 정도까지 얘가 고민해봤구나. 또 제가 변형한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변형 문제 안에서도 또 다른 어떤 차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고민해서 저한테 질문하면 저도 그 자리에서 대답하기 주기보다는 야, 그거는 참 측면이 그 정도까지 생각해보는 건 좀 나도 생각 못 해봤는데 같이 고민해볼까? 그래서 같이 만나서 교우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일부러 그냥 시간을 억지스럽게
이 학생 봐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본인도 들렀고 저도 자연스럽게 불렀고 본인도 그렇게 양적인 준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본인도 이제 참 이게 아직은 또 어린 학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그토록 6번의 시험을 2등할 정도로 이제 수학을 잘했는데 한번 조금 삐끗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한 확신이 좀 없더라고요. 저는 불 보듯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도 잘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확신이 없어하는 부분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챙겨줬는데 시험이 다 마무리되고 본인이 최종 1등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3일의 결과는 보통 1이 나와요. 정말 특이하죠. 3일에 2가 아니라 3일에 주로 1이 나옵니다. 이런 학생들은. 그거는 언제나 기세 싸움이어서 그렇습니다. 수학의 어떤 그 밀고 나가는 힘이라는 것은요, 정말 기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또 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2달 동안에 한 번도 내실 없게 그냥 허투루 쓴 시간 없이, 물론 본인은 좀 슬럼프가 와서 고민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또 본인이 보낸 그 시간들의 어떤 증인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끝난 직후서부터 말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은 미리 좀 치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줬죠. 그래서 멋지게 이제 마지막 결과까지를 다 1등을 맞춰내고 졸업했던 그 고3으로 올라간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제 최상위권이 가지는 긴장감, 저도 많이 공유하고 있고, 또 그들을 이제 결과물까지 이끌어내기에, 저도 이제 다양한 경험이 누적됐으니까요. 또 이제 이 부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다정하고 좀 진실된 힘, 그것은 신뢰의 힘이니까, 참 이렇게 어떤 내부적인 요인들, 그런 부분에 멘탈적인 요인들, 그런 부분들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 맡겨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날아오릅시다. 3, 4등급이 1, 2등급으로. 왼쪽의 학생은 아마 레벨로 진행되는 학원에 1학년 때 단대부가 특이 진도를 나가서 그 학원에 이제 당면할 수 있는 단대부 반이 없어서 이제 저희 반으로 이제 유입하게 된 학생인데요. 이렇게 좀 이게 좀 위축되어 있는 학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왔는데 참 마음밭이 좋고 학생이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굉장히 익살스럽고, 제가 익살스럽지가 못하거든요. 어머님들도 이 설명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웃으면서 농담하는 기조의 그 농담이 하나도 재미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학생들도 제가 열심히 농담하려고 하면 그 농담이 재미없는 분위기가 재밌어서 웃거든요.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반에 이렇게 익살스럽고 위트 있고 사랑스럽고 너무 러블리한 학생이 오면 제가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 학생일수록 저희가 그런 내부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바깥으로는 이제 아주 희극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굉장히 비극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잠깐 그 채플린의 얘기를 잠깐 이제 제 얘기 것처럼 빌어서 해봤는데요. 자기 나름대로 수학을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했는데 만년 4등급인 거예요. 이게 1학년 때는 저도 같이 끝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계단식, 정말 그 답답한 계단식, 어머님 많이 들으셨죠? 이 수학의 공부라는 게 일정 어떤 나사의 회전처럼 어느 순간 확 올라와서 분명히 나는 지금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2번째 시점인데 내가 그 전이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올랐네 라고 느끼는 시점이 찾아오기까지 그 인내와 내가 아직 뭔가 계속해도 뭔가 실력이 오르지 않는 것 같다는 어떤 답답함들, 그것들을 이제 이겨내는 어떤 시간의 퇴적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그런 기세로 이제 열심히 했고요.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저희 학원에서 살았어요. 제가 그 정규반에서 주는 워크북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닌데 그걸 주고 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교재를 주는 방식을 하는데, 고2, 고3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얼마나 많겠어요. 쉬운 문제 쓸 수도 있죠.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쓸 수도 있죠. 많잖아요. 특히 이제 너는 이제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을 너 스스로의 힘으로 푸는 습관을 들어야 되니까 너는 학원에 자주 와서 한번 풀어봐 라고 했더니 월화수목금을 매일마다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마다 와서 공부했습니다. 수원 때 드디어 조금씩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만개하지는 못했어요. 마지막 저랑 이제 공부하고 지금 잠깐 헤어져 있는 상태인데 수투 시험을 보는 마지막 시점에 정말 자기 이제 누적해왔던 그 어떤 인내가 폭발한 거죠. 그래서 정말 시험을 잘 봤어요. 본인이 잘 봐서 1등한 사례가 저희 반 안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믿을 수 없죠. 본인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첫 시험을 반에서 1등 했으니까
반에 실승했으니까 믿을 수 없죠. 너무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기말고사는 아주 어렵고 중간고사만큼은 뭐 잘 보지는 못해서 최종 본인도 굉장히 안타까워해서 울었어요. 1등급 받을 수 있었는데 1등을 못 받았다고 울었어요.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새해가 됐을 때 신년 인사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넉넉하게 2등급 받을 수 있었어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덕담의 말을 하고 이제 매짐한 순간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잠재력이 폭발하는 일이 이 고2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학생이 가진 갈증과 그 갈증에 걸맞는 공부량을 뒷받침할 것, 그게 정말 필요하고요. 또 이제 3등급 받았던 학생이 1등급 받은 학생의 내력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저한테 찾아왔을 때가 1학기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말고사 봤고요. 그리고 여름에 들어갈 때쯤에는 제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데리고 오는 S반 학생들은 선행의 내적도 많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워크북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어렵게 눈높이에 맞게 어렵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있다가 이제 20대들이 저희 반에 왔기 때문에 수투 공부를 할 때쯤 너무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상담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막 레벨링이나 어떤 그 이제 상위반 하위반 개념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정말 익숙하게 잘 할 수 있는 어떤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에 입각해 있으니까 좀 유연하게 반을 바꿀 수 있으니 A반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가을이 되면서 오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진지하게 하면서 본인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A반으로 가서 공부를 할까? 어떨까? 그런데 이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느껴지는 부분들 내년이 되면 또 이런 어려움들은 닥칠 텐데 제가 어렵다고 느낄 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도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특하다, 정말 생각이 기특하다 라고 하면서 동료하고 S반에서 같이 홀딩하면서 여름을 나고 가을을 났습니다. 항상 제일 마지막에 가는 학생이었어요. 항상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요. 허튼 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도 퀄리티가 있고 질문에도 선생님을 향한 예의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제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12시 반쯤에 제가 보통 마감하거든요. 그 시간까지 끝까지 남아서 그러면 제 조교 애들도 집이 가까운 경우에는 퇴근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끝까지 고민하고 정말 안 되는 지점에서 손들어서 질문하고 그걸 매일 했습니다. 정규반 시간 동안에 매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반 안에 시험을 잘 보면 빌보드라고 잘하는 내력이 있는데 어느 날 빌보드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빌보드에 저희 반에 1등급 학생이 6명이 있고 1, 2등급 학생이 뭐 거의 20명 가까이면 정말 수학 날고기는 친구들이 저희 반 안에 많았는데 그 안에 제가 한 3명, 4명 정도 빌보드라고 시험 잘 본 학생들을 쭉 붙여주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어떻게 된 일이지? 아이고 이게 들어왔네. 와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고 잘 시험 볼 수 있게끔 끝까지 준비하고 맞췄는데요. 시험 끝나고 비타 500을 하나 이게 쫄래쫄래 들고 찾아왔습니다. 시험을 제가 이제 찾아온 학생들 시험 잘 본 거잖아요. 야, 너 2등급 받았구나. 이야, 잘했다.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저 1등급 받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찾아온 거 있죠. 어린아이다운? 어린아이는 아닌데요. 아직 애기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의 학생들 받는 용돈이나 이런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먹으라고 비타 500 한 잔을 그렇게 들고, 물론 이후에 어머님 또 저한테 선물 보내주셔서 제가 또 송구스럽게 받았는데요. 그 비타 500 한 잔 이렇게 그 친구가 가고서 제 책상에 놓여 있는데, 그 비타 500 1 등급이잖아요. 그게 정말 저한테는 남다른 1등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2학년 때 승부, 정말 판을 엎을 수도 있는, 판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사례들이 또 이렇게 날 수 있으니,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또 도전하고 자기 등급을 이렇게 2등급 이상 올려볼 수 있는 사례가 올해도 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3, 4등급 1, 2등급으로 거저 얻을 수 없다. 제가 얘기한 그 4등급이 2등급 받았던 학생과 늘 중마고우처럼 그 친구가 아마 소개해서 이제 같이 오게 된 것 같아요. 날이면 날마다 월화수목금 매일매일마다 와서 개념 상상에 왔던 친구가 아주 정성스럽게 이제 후기를 좀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좀 읽으면서 마무리하려 하고요.
예, 2학기 내신 기간을 선생님의 꼼꼼한 케어와 완성 높은 자료로 들을 수 있었고 실력이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다. 특히 학교 프린트 변형은 정말 퀄리티가 좋아서 프린트 문제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모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학원 테스트도 학교 형식과 매우 비슷해서 실력을 점검할 수 있었다. 제가 단대 정규반에서 특히 좋았던 건 자유로운 자습을 할 수 있었던 점이다. 이거를 좋았던 점으로 한 학생은 별로 없거든요. 예, 수업 시간이 아닌 날에도 학원에 와서 수학 문제를 풀고 모르는 것을 바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앉아 있으면 또 와서 질문하고, 제가 수업 끝나서 앉아 있으면 또 와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나빗이라는 교재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단대 내신은 대부분 학교 프린트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학교 프린트에 없는 두꺼운 기출문제집을 꼭 풀어야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꾸준히 기나빗을 포함 고3에서 확실히 그런 보람을 고3 때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2학년 때 수원스투 기출을 풀어본 것이 현재 수원스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다시 2학년을 탄다고 해도 저는 개념 상상의 수업을 듣고 싶다. 완성 높은 자료와 친절한 선생님의 자세한 풀이, 충분한 자습, 공간 자료 등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단대부고 후배 여러분한테 개상 단대 정규반을 적극 추천한다. 너무 고맙네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본인도 이제 등급을 좀 올렸던, 저희 학원에 오고 등급이 올랐던 내력들을 같이 얘기해 줬는데요. 이 기나빗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마더텅, 뭐 내지는 뭐 이렇게 중요한 이제 책들 있잖아요. 마풀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는 뭐 2, 3점짜리도 문제 많고 시의성이 이제 없는 좀 떨어진 문제도 많으니까 모든 4점짜리 중에 시의성이 살아있고 여전히 중요한 문제들을 모으는데요. 보통 이게 수투 과목에 대한 기나빗에 일단 본인의 평이었는데, 그러니까 수투 과목의 당면에서 풀어봐야 될 기출문제, 중요 기출문제 900문제예요. 그러니까 워크북 외에 900문제를 따로 푼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양치기는 또 같이 충분히 했으니까요. 제가 이제 그냥 단지 제 수업에 뭔가 특별히 그냥 단순히 1, 2등급으로 바로 올랐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2등급으로 올라서기까지 정말 거저 얻은 것은 아니고 정말 노력했고 그 노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도 함께 노력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입반 테스트 안내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범위 처음부터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로 돼 있고요. 학교 양식이랑 동일합니다. 정해진 개수 이상이면 S반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제가 자랑하는 계상 단대반의 변형 문제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선배들이랑 이제 만든 문제들 풀이 이제 제법 저한테 많아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낯이 익은 문제들일 거예요. 그런데 변형의 양상이 생각보다 깊고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한 3, 4개 정도 집어 넣었고요. 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딱 학교 시험의 난이도보다는 살짝 쉽게 짰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 보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전화로 상담 드리고 전반적인 역량과 어떤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 짚어주면서 S반인지 A반인지 좀 확인을 드리고, A반에 배당된 경우는 제가 연락드리고 담임하시는 박현철 선생님이 또 연락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이 추운 겨울에 시간을 내서 온 학생에게는 10년치 단대부고 기출문제 단원별 이제 예쁜 시중문제집을 구성한 이 기출을 부상으로 같이 주고 있으니까요. 찾아가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저는 항상 학생을 받으면 3년 동안 내내 지도하는 것을 제가 이 대치동에 입성하면서부터 늘 그렇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학년 때 받아서 3학년 때까지 수업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2기, 단대부고 2기 학생들이 이제 졸업합니다. 선생님 별로 단대부고 별로 많이 안 하셨네요. 지금 5번째 기수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년 차잖아요. 그래서 2기 학생들이 졸업하고요. 1기 학생들을 제가 받아서 이제 졸업하면서도 같이 한번 수시, 정시, 각자 논술로 실적을 냈던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소곳이 얘기도 해봤고요. 이게 제가 마지막 연합반 할 때가 이 단대부고 첫 기수 받았을 때여가지고 서울대 의예과 단대 치대 갔던 학생들과도 이렇게 이제 다정하게 이제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오랜만에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지도했던 학생 중에 저랑 가장 닮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학생이 동의해 줄까요? 가장 성실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따뜻한 정감을 지닌 학생이 수능 시험을 너무 잘 보게 돼가지고요. 연세대 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쯤 같이 이렇게 두런두런 이제 인터뷰도 나누고
고등학교 1, 2학년 생활 수학 공부 어땠는지, 특히 2학년 때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 슬럼프들을 멋지게 또 극복한 내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역들을 같이 한번 재밌게 이제 나눠보려고 하니까 제 채널도 좀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좋아요도 이제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에 금방 또 뜨겠죠. 그렇게 준비해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은 더 길어졌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다 똑같은 약속으로 같이 단대부고 반을 시작했는데 남는 단대부고 반이 이제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이지만 저는 처음에 들어왔던 것보다 두 번째 더 좋은 것,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끝날 때는 제일 좋은 것을 서로 주고받아서 끝나자. 이게 제 취지거든요. 그런 다짐을 저는 저희 와이프랑 결혼할 때 했어요. 우리 사랑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감정으로 식어버리는 사랑 아니고 의지의 사랑, 결단의 사랑이어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마지막에 끝맺음할 때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울림 있는 그런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겠다라고 저는 결혼식 때 이렇게 제가 쓴 글도 읽고 제가 쓴 시도 읽고 이렇게 이제 제 다짐을 해봤는데요. 수업에도 동일합니다. 제가 만난 학생들 너무 귀하고 또 2학년 시기가 정말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정시 파이터니 뭐니 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있을 시기인데요. 그 부분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저 높이로 이제 비상할 수 있게끔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이고요.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